안녕하세요. 고수익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의 고수익피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유명해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오답 문자나 여러 가지 사연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상담 접수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 문자 참여해 주시면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위안화 강세가 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0.68% 상승세로 2,332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인은 오늘 1조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또 배당을 앞두고 기관의 매수 물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1.37% 올랐고 오늘은 다시 한번 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특히 HLB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품주들인데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화장품주들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오는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고요. PCR 검사도 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이 밖에 항공이나 면세점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패션 의류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반기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나이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 내년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염두에 둬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합리적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F&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장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주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관련해서 JSN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드론 관련주들은 UAM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틀 연속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또 연말을 앞두고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오늘장 분위기였는데요. 자, 내년 전망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인데요. 푸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 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 또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도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형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또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양시장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1,3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4,100억 매도를 했는데 양시장에서 한 1조 6천억을 가까이 매도를 한 거 아닙니까? 1조 5천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팔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정말 팔기 싫었는데 세금에 밀려가지고 팔게 된 상황이고 그 물량을 대부분 기관에서 좀 들고 간 모습입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우리 시장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수급을 돌려서 꽤 많이 들어왔던 게 10월 1일부터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 6조 정도 매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매수했던 양에 비하면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았고 총 한 석 달 정도 거쳐가지고 외국인 6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사실은 순매도였는데 요 며칠 개인들의 양도소득세 물량을 급하게 받아내면서 1조 7천억 정도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10월 1일부터 따진다면은 3개월 동안 지금 8조 1천억 매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가 상황이 되게 높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을 보시면은 진짜 작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6월 25일이 작년 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거의 말인데 1년 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1년 반 동안 빠지고 나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구간이면은 한 요 정도 구간인데 이 정도 구간이면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만약에 들어올린다면은 소위 말하는 역헤드 숄더 자리가 나오면서 들어올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뉴스들을 보면서 개인들의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들이 되고 결국은 석 달 동안 개인이 거의 양시장 합치면 10조 원 되겠죠. 그 정도 물량을 털려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개인들은 시장에서 계속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급하게 받아갔다가 지금은 기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손바뀜이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는 산타가 잘 안 오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은 꼭 이제 뉴스에서 때늦은 산타 이런 뉴스들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물량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좋은 가격에 팔려면 한번 끌어올리는 구간들이 될 테고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팔고 나서 한 9,000원 내려오면 또 사겠죠. 근데 만약에 9,000원까지 안 주고 다시 10,000원이 돼 있거나 혹은 1,500원이 돼 있거나 이러면 다시 사기가 좀 어려운 구간들이 나오겠죠. 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결국은 털려나고 꾸준하게 이제 그 10,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 13,000원, 14,000원 돼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악순환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수급들을 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올해 하반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하락장에 종목이 없는 분들은 상승장에도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석 달 동안은 별로 좋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 저희 방송 보시고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 담아가신 분들은 분명히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겁니다. 연봉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연입니다, 연. 1년의 토탈을 나타내는 연봉이라고 하는데 2000년, 이제 소위 말해서 21세기죠. 21세기에 들어서서 2000년에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년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음봉이 하나 크게 있죠. 리먼 때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음봉이 좀 큰 게 하나 있는데 2011년이면 제 기억으로 아마 그리스 사태도 좀 있고 그게 아마 2010년, 2011년 거쳐서 있었을 거고 이때 미국에 이제 신용등급 감등 사태가 있었을 때라서 한번 또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스피 시절 한 5, 6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음봉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음봉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양봉. 이 밑에 꼬리가 코로나죠. 이 밑에 꼬리 때 코로나 때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밑에서 털려나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손바뀜이 그때도 크게 된 거죠. 기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갖고 나서 수익을 내는 구간도 나왔을 테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해 이 음봉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밑에 중간에 라인 하나를 굵게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연봉 중에 10년봉을 그려놓은 겁니다. 10년봉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 대부분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종가상에서는 항상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도 정말 급하게 빠졌다가 이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자리 밑에 하방을 열려줬던 상황이었지만 다시 또 장 막판에 올해 말이 되니까 다시 또 들어 올려주면서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게 21세기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2년 연속 빠지지 않았던 게 21세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만약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또 기관들이 이제 배당을 노리면서 샀던 물량들 조금씩 사기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예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 다음에 산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바뀜이 한번 있고 들어 올릴 수 있으면 그만큼 거래대금도 나오는 거고 주식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매매 회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연봉상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 21세기 이후에는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내년 때 준비를 하시면서 또 내일 또 모레 좋은 종목들 담아가셔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연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10년봉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또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보시면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또 연말에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이번 1시간 동안 저희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픽 퀴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아시는 분들 벌써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총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정답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정보들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몇 차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나무가인데요. 어제도 카메라 모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나무가가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또 한 번 또 전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지난번 제가 이제 리뷰 드릴 때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상향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의견이 바뀌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월 17일이니까 이 정도 드렸던 이후에 급등을 하고 눌림목을 줬을 때 제가 한번 리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보유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쌍봉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유 의견 혹은 매수를 하셨던 분들 또 전에 저희가 10월 달에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절반 정도 차익 시간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고점에서 일단 반 털어놓고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의견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종목 일부 차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 1%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또 궁금하시다면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의 픽 퀴즈 정답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 또는 고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도 함께 받아가셔서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뒤늦은 산타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고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분명히 상거래일 안에 나오겠지만 통상은 그 이유를 보고 미리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장이 분명히 개인들이 털려나가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키워드와 금리 인상 두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금융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율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금리 인상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쳐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보시면 또 다들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이금융권, 금리 인상. 보통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 종목이 특별히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상할 때 수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은행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서 가상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 수익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2금융권이나 4금융권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채 시장, 러시안 캐시나 리드코프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 이율을 받고 있어요, 이미. 법정 최고 이율이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20%거든요. 엄청나죠. 네, 진짜 엄청나네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아. 옛날에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32%가 36%가 그랬어요.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수는 진짜 비쌉니다. 일수는 진짜 불법으로 뭐 거의 연으로 따지면 한 2, 3, 4%씩 나올 거예요. 그게 일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 일수를 써본 적은 없는데 네네. 그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별별 다행입니다. 돈을 다 써봤지만 일수까지는 안 가봤는데 네. 얼마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인지 잘 몰라요. 장사하신 상인분들이. 일단 하루에 건 걸로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옛날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일수 돈이라고 이제 하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저기 이제 또 하우스 다니시는 분들 아시는 꽁지돈 이런 것들도 있죠. 햇살머니 이런 것도 해뜰 때까지 돈 빌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렇구나. 네. 별별 돈이 다 있죠. 네, 그러네요.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여기서 법정 최고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사이트를 보니까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이율이 6%에서 19%로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9%일 겁니다. 18, 17, 19%고 6%대, 7%대 저금리로 쓰려면은 대부분 담보대출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은행권에서는 3, 4%에서 빌린다고 치면 여기서 한 17, 18% 빌린다고 치면은 이 갭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금리하고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출이 쏠릴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잖아요. DSR이나 이런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치죠. 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가 원래는 내 담보 비율을 따진다면 DSR이 넘어가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자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네. 혹은 내 부채가 늘어날 수 있죠. 네네, 그쵸. 이자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총 부채가 늘어나면서 DSR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도 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계 대출에 밀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한 2주 전에도 제 프로그램 나왔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이런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너무 슬퍼서 또 가지고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한번 장대 한국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했죠. 그 전주에 가지고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네. 한번 눌림목을 줘서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다.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으면 뭐가 됐던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프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가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받는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직접적인 수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권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해진다는 점. 그렇죠. 이 갭이 줄어들죠. 그렇죠.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또 2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높아. 지금 네. 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안 좋은 일이죠, 사실은요.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슬픈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또 두 번째 힌트 때 이름 힌트도 함께 드리도록 할까요? 아,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금융권과 금리 인상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매수가가 74,500원에 비중 10% 정도입니다.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넷마블 최근 계속 한 5만 원 초반대, 초중반대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5만 2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넷마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7만 4천 원대입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게임, AR, VR, XR을 통폐합한 머타버스 관련주들 가능하다.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테마가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컨텐츠주들부터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넷마블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 4분기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많이 내려왔던 자리들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61선 위로 좀 올라탔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도 있었거든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고 나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넷마블 3N을 놔두고 가기는 좀 힘든 측면들이 있다. 이 종목들이 일단은 대장주들 역할을 하면서 반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빠져 있었죠. 전에는 한때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낙폭이 좀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12월부터 지금 기관 쪽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온다고 치면은 지금 위에 있는 전 저점 임금만 잡아도 한 8만 원대 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8만 5천 원대까지 매물도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올 때 게임주도 올라올 때 한번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지만 게임 섹터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게임주에 대해서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한 8만 원 이상까지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3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APTC이고요.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 60%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APTC는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역시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기록을 했고 어제도 신저가를 한 1,500원까지 찍고 나서 오늘은 3%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도 굉장히 큰 차이도 있으시고 비중도 너무 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렵게 됐네요. 네. 지금 사실 사셨을 때 자리가 지나고 나서 사실 되게 무리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또 한참 올라가다가 장기 입형대에서 한번 지지받고 되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구간, 이 올라갔다 이 정도 구간이나 한번 조정 줄 때 이 정도에 들어가셨을 텐데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손절을 못 하시고 특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한참 갔다가 눌림목을 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입형대를 만약 깨고 내려오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신 매수 자리보다는 손절을 못 하시고 오히려 비중을 만약에 추가 매수하셨다면 그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 최근에 실적이 좀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차트상의 장기 입형대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올라가려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겠죠. 중요한 건 장이 올라가줘야 되고 장이 올라가준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전저점 구간에서 한 자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10,000원에서 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자리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보시고 15,000원이면 전에 내려올 때도 한 번씩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고 지금은 손절가 10,000원 정도 잡으시고 지금은 조금만 더 보자.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금융권과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가 6,000원, 비중은 15%. 이영지 전문가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9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볼까요? 자동차가 요즘 못 가긴 못 가죠. 네. 완성차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완성차가 못 가다 보니까 같이 못 가고 있고 테슬라가 특히 이번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공장 한 9일 정도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한 9일 정도 쉬면은 물량 어떻게 맞추냐 했더니 이제 테슬라 측에서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재고가 좀 쌓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살기 위해서 못 사가지고 중고차가 원래 새 차보다 비싸졌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시장의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털어낸다면은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만 좀 털어준다면은 자동차 관련된 주들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간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고 PBR 0.36배 정도 아주 저평가가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 매수가를 만약에 목표가를 잡으신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 약한 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종목 구간이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더 밀리지 않는다면은 4,900원, 980원인데 현재 구간만 좀 지켜주고 시장만 좀 반등해준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한 매수가 인근 목표가 잡으시고 일단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부는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수가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지금 좀 보유해보시자. 어쨌든 간 실적 잘 나온 종목이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은 맞다. 자동차가 지금 좀 힘들지만 내년에 본다면은 내년에는 자동차까지도 수급이 한번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대형주들 쪽에 대형 섹터들 쪽에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2차원지가 너무 먼저 올라버려가지고 2차원지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동차 주들이 양쪽으로 좀 묶여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동차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6,000원 말씀드리는 거지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지금은 단기 반등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이 지지 라인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를 제시해드렸는데 그 이상까지 추가 상승 여부 함께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픽 퀴즈 다음 힌트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프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프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이슈가 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글자의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키워드 하나와 실적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검색 프로그램에서 2주 전에도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일단 12,000원대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고 검색 프로그램에서 뽑아내는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 가격 부채 증가가 실적의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올해 한 중순쯤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막 나올 때 그때 한참 갔다가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지지가 나오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금융권하고 사금융권하고 좀 얘가 좀 다릅니다. 네. 그 이금융권 같은 경우만 해도 괜찮은 채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금융권 종목도 사실은 상장돼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요. 사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NPL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채권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NPL 또 그 부실 채권도 팝니다. 네. 그래요? 부실 채권도 이렇게 몇 천억을 뭐 몇 억에 아도쳐가지고 이게 이제 그 채권 출심한테 팔고 해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 부실 채권들이 너무 발생을 크게 하게 된다면은 대손이 문제가 되거든요. 대손 충당금을 채워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사금융권은 또 그것대로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권 정도면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자체 실적도 사실은 올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올해 나쁘진 않은데 올해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3.9%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올해 이제 이 회사의 순영업 손익은 꽤 그래도 올라간 상황인데 금융 상품 관련 손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엔 좀 벌었다가 올해는 이런 큰 회사도 여지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손실이 낮은 상황인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될 테고 아무래도 빌릴 수 있는 자금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금융권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실적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이름은 약간 파란 느낌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두 번째 힌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와 실적 두 가지 키워드, 또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고수의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녹십자이고요. 매수가가 12만 8,500원에 비중 50%, 단기 목표가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녹십자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 녹십자 종가가 13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좀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녹시자는 지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올라오는데 반해서 지금 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단기 목표가를 원하신다면은 이 종목과 내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단기 매매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게 본다면은 한 121선 인근 한 15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단기 매매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 만약에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 말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녹시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은 내년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실적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2019년 417억에서 올해 이제 3분기까지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닥 거의 2019년 때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이나 내후년 한 2, 3년 동안 들고 가시면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신다면 한 15만 원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단기 매매에 어울리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도 중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목표가 15만 원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지 전문가님. 종목은 컴투스이고요. 매수가가 12만 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또 전거래일에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57,4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5%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언제쯤 이 종목도 다시 좀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을지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네.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는 게임 좀 보면 좋게 보고 있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같은 돈을 게임주에 넣더라도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물을 타는 관점하고 신규 종목을 골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정말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물을 타는 관점은 뭐냐면은 자꾸 쉬운 길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만큼의 품도 들이기 싫고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손실은 보기 싫고 이런 복잡한 잔점들이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을 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물타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귀찮음의 소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물타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묶여 계실 수 있어요.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 딴 종목 같을 때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갖고 계시는 비중은 들고 가시되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은 다른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물을 타시는 습관을 드리는 거는 주식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랑 또 차이가 굉장히 있으시고 워낙에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시간으로 너무 아쉬우신 분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슈와 중요한 뉴스들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푸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푸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인데요. 푸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 또 시장에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 종목 푸른 저축은행이었습니다. 네, 저기 신사역 앞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푸른 저축은행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2,9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13,000원 이하면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2만 원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손절가 11,500원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시면은 한번 이제 금리 인상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때쯤에 저희 검색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생각 때문에 안 가지고 오고 있다가 장대 양봉이 떴어요. 네. 뜨고 나서 다시 조정을 주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지금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지지를 해주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들어가신다면은 손절을 잡아도 짧고 또 먹을 것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푸른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12,900원이었습니다. 역시 지지 라인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를 13,0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정답률이 또 높았습니다. 종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먼저 09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저축은행 제1금융권이라 보진 않았는데 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그렇고 이제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뭔가 기분상. 그래서 피하시다가 오늘 또 나왔다는 점. 그래도 좀 매매하셔서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이금융권이 좀 빠르긴 하죠.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권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주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은행주가 못 갑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지수만큼도 못 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은행은 이제 딱히 맛깔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드린 전략도 꼭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푸로 시작은 여러 가지 오답들이 또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올라왔는데 푸 닮은 이영재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저희 생각해도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제 푸의 40년 후. 푸가 나이가 몇 살이죠? 글쎄요, 걔는 걔요? 영살 아닐까요? 언제나 영세죠. 꽤 많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저보다 형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한때 또 별명이 토토로셨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푸도 이제 카메라 치우면은 네. 뒷골에서 뒷자리에서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질 수도 있죠. 푸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갑자기 그렇죠. 전문가님이랑 같이 보니까 좀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오답들 또 여러 가지 댓글과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또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오늘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